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이 바이오 관련되는 전문제 미디어죠. 바이오 이제 스펙테이터의 유료 기사로 이 리보세라니 관련해서 병용요법 5가지 차별성, 이 연내 유럽 허가 신청, 그리고 이제 최근 항서제약의 루잔나의 어떤 틈이 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잘 노렸다. 이런 어떤 기사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HLB 주가는 이제 35,000원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 변곡점에 맞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부분 바로 좀 체크를 해드리면요. 이 바이오제 스펙테이터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바이오 관련되는 전문 기사인데요. 요게 이제 유료로 이제 오늘 나왔던 부분들인데 유료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보니까 1년에 500만 원짜리입니다. 한 달에 뭐 이렇게 40만 원이 넘으니까 상당히 이제 질 높은 어떤 이제 심층 기사들이 뭐 이렇게 잘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전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며칠 뒤면 다 나올 건데요. 핵심적인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에스모 때 그 유럽에서 인터뷰했던 내용에서 이제 추가로 좀 뒷이야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 간암 1차 치료제에서 이제 정세 대표는 계속 이런 말을 해요. 이 국내에서 가장 이제 FDA 허가를 앞둔 항암제 라인에서 이제 신약 허가 단계에 가장 가까워진 약물이다. 그만큼 이제 본인이 이제 FDA, NDA 프로세스 과정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에 찬 어조들을 계속 이제 이야기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규제 과정에서 첫 관문을 일단 통과했죠. 5월달에 NDA 신청을 하고 7월달에 이제 파일링 관련되는 부분 통과를 하면서 이제 본심사 관련되는 부분에 진행 중이고, CMC 이슈했을 때도 이제 8월달에 특별히 자문회 회의 관련되는 개최 요구라든지 Q&A 특별히 이제 뭐 CR 레터도 지금 나오질 않았고요. 그래서 무난하게 이제 미드텀 뭐 이 미팅까지 진행하면서 내년도 최종 5월 16일 포드파 일정에 따라서 승인까지 차곡차곡 이제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가고 있죠. 근데 이 가운데 사실 이제 기사된 것 중에서 좀 중요했던 부분이 항서제약이 업프론트 피가 0원인 상태에서 이 캄넬리 주막 관련되는 이제 이 판권 개발 관련되는 부분들을 엘레바 테라피틱스에게 넘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6월 달에 이제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진행되었다라고 했는데 좀 뒷이야기가 여기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까지 이제 가능성의 영역에서 손에 잡히는 영역으로 허가를 받아내겠다, 어지를 들이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뭐 해석되는데, 여기 이제 배경 관련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갑자기 항서제약이 왜 그랬을까? 그래서 항서제약이 자체 파이프라인에서 이 글로벌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요. 이 루잔나 이제 바이오테크라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작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서제약은 이제 국내 자체 내에서 중국 내에서 뭐 약가 인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벗어나서 미국이나 유럽 쪽에 이제 기반을 다지려고 하는 흐름에서 이 루잔나 이제 바이오테크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가장 앞서 있고 좀 전략적인 어떤 11개의 신약 프로그램을 공개를 또 했거든요. 이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게 이 가남에서의 캄넬리 주막과 이제 리보세라님의 이제 병용요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자나 항서제약에서 검증된 약물을 도입해가지고 이런 어떤 전략을 했는데, 그러나 이후에 CO와 COO 등의 주요 임원진들이 그만두면서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뒤에 이 틈을 엘레바가 치고 들어갔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들을 제가 이제 루잔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여기가 파이프라인에 보면 항암제 라인이 좀 중심이죠. 근데 이제 뭐 요 전임상 단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R&D 이제 단계가 페이지가 좀 높은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이 삼상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삼상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몇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VLA NDA 신청이 들어간 이 캄넬리 주맙과 리보세라니 관련, 요게 가장 지금 앞서 있고, 요게 이제 성공해야 나머지 부분들의 어떤 가치라든지, 그래서 항서제약의 글로벌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 나머지 이제 3상 단계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사이트에서 보시게 되면 이 작년도 5월달 기사거든요. 차이니즈 파마 자이언트 중국의 이제 거인이죠. 항서제약이 런칭했다. 새로운 어떤 회사. 이 글로벌레이제이션 관련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여기에 모시고 온 데리고 온 어떤 임원이 머크 쪽에서 이 상업화 경험이 있는 이 베테랑을 데리고 왔거든요. 이분이 이제 이 스콧 필롯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enhancing global capability를 이제 증가하기 위해서 뉴저지면 엘러바 테라피틱스도 이쪽으로 이제 본사가 그 서부에서 동부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뉴저지는 보스턴 중심의 이제 그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이제 동부 쪽에서는 이쪽 라인, 그 다음에 서부 쪽에서는 캘리포니아하고 이제 그 이쪽이 이제 중요한 어떤 라인이죠. 그래서 거기에 중심에 미국하고 이제 중국, 뭐 일본, 그다음 호주, 그다음에 스위스 바젤 쪽에도 보면 이제 이 그 스위스 쪽에 이제 유명한 이제 제약 그 회사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굉장히 좀 이제 확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많이 했는데요. 또 이제 기사를 보시게 되면 요 11월 6일입니다. 최근에 기사를 보게 되면 요 스콧 필로시가 이 프랑스의 이 다이아큐레이터로 옮겼다는 기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CO까지 일단 그만두면서 본래는 루잔나를 중심으로 해서 캄넬리주맘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내적으로 뭐 좀 여의치 못한 어떤 상황이 있어서 결국 이제 그 틈에 엘라바 테라피틱스가 이제 전략적으로 판권을 받아서 빨리 어차피 상업화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전격적으로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기사가 좀 열리게 되면 또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오늘 또 미래세세 기사 리포트가 이제 내년도 대비해서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 리포트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HLB의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이 이 가남 1차 전체 데이터 관련되는 비교한 부분이 있어요. 요게 좀 이제 한번 보실 만한데요. 요게 이제 그 허가를 받았던 이제 로슈와 아스트라제네카 뿐만 아니라 이 머크의 제품은 작년도에 그 OS 값은 전체적인 생존율 값은 21.2개월이 나왔습니다만 이 렘바티닉 같은 경우가 이 여기를 이제 비교 대상으로 했죠. 다른 데는 잘 보시기 왜냐면 대부분 소라페님입니다. 대부분 소라페님을 이제 대조군으로 설정하는데 이 머크 같은 경우는 렘바티닙을 하면서 렘바티닙 자체가 약이 효과가 최근에 계속 이제 좋아지고 의료진들이 기술이 나아졌기 때문에 예전보다 이제 같이 이제 이 OS 값도 올라오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 못하면서 21.1개월 정도 키트루다가 나왔습니다만 그 통계적 유의성을 실패하면서 이제 이게 좀 무산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니볼류만 같은 경우는 옵티보입니다. 요거 이제 2017년도에 이제 2차 치료제로 허가받았고 1차 치료제 관련돼서 2019년도에 이제 체크메이트 459 관련되는 부분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 OS 값 차이가 얼마 나지 않죠. 1.7개월 정도. 그래서 앞섰지만 여기도 이제 통계적 유의성 관련되는 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여기도 이제 실패를 했고요. 이 베이진사의 이제 티슬레리주맘 같은 경우에는 소라페닙하고 하는 요건도 비혈등성이죠. 단일로 했던 이제 렘바티닙이 소라페닙하고 이제 비혈등성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비혈등성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 뭐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직 이제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 앞서 허가를 받았던 로시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을 보시게 되면 이 OS 값이 5.8개월, 2.6개월이죠.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은 로시의 제품에 대비해서는 이제 OS 값이 탁월하지는 않는데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기전으로 이제 허가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항서제약과 이 HLB의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는 이 OS 값에서는
제일 일단 역대급으로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22.1개월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그 문제를 삼고 있는 어떤 부분들의 대표적인 부분들은 여기거든요. 부작용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제품이나 로슈의 제품 대비해서 좀 높잖아요. 근데 이게 뭐 관리 가능한 부분이니까 특별히 문제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치료 관련되는 부작용 중단 관련되는 부분에서 9월 달에 이제 실제 리얼월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로슈의 제품이 거의 뭐 72%인가요? 치료 중단을 하기 때문에 2차 치료 관련되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어떤 부분의 내용이 9월 달에 기사가 났는데, 임상할 때는 이 중단 비율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처방을 했을 때는 점유율은 높은 데 대비해서 여기가 좀 문제다, 이 부분이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환자 수에서 보시게 되면 로슈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하고 non 아시아의 어떤 비율 자체가 좀 대등한데, 여기는 조금 이제 아시아 쪽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 좀 나오는 게 이게 최소한 20%는 떼어야 되지 않느냐. 예. 네. 근데 여기도 이제 뭐 FDA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이제 언맷 니즈에 대한 어떤 보편적 니즈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에 대한 어떤 병용이 가장 높다는 게 이제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들이 이제 의료계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항서제약의 오늘 주가 같은 경우에는 0.06% 소폭 강세, 뭐 큰 흐름은 없었고요. 자,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23일 기준 오늘 3,438주 정도가 공매도로 나왔고, 결국 그 ETF 관련되는 유동성공업자 물량이겠죠. 자, 21일자 기준으로 이제 공매도 잔고가 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836만 주까지 내려갔다가 843만 주까지 올라왔다 다시 좀 이제 주는 어떤 흐름들이 보이고 있죠. 최근에 이제 대차 거래 관련되는 상한도 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체결보다는 상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대차를 체결한다고 해서 다 이제 전체가 공매도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차를 해가지고 또 이제 뭐 재대차할 수도 있고 해치 거래에 쓸 수도 있는데, 근데 공매도를 하려면 반드시 대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차 물량들의 체결과 상한을 통해서 이제 공매도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보지만, 이게 전체 물량이 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상한의 어떤 흐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급상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일단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흐름 자체가요, 일단 이제 거래가 조금 이제 안 났는데, 오늘은 거래가 그나마 그래도 좀 나오면서 옷장 들어서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장중에 32,300원까지 올라갔죠. 32,000원대가 올라가서 마무리됐으면 더 좋았는데, 종가는 31,900원, 그 다음에 시간에 100원 빠져 31,800원. 그래서 32,000원대 흐름이 그래도 한 일주일 넘게 버티면서 일단 올라왔고, 좀 더 올라가면 볼린저 밴드 상단, 그리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렸던 7월 달에 이제 고점 나왔던 영역이죠. 이 35,0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 지리했던 5개월 동안의 박스권을 이제 벗어나는 어떤 부분이고, 주가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방에 대한 탈출과 이제 4만원이 넘어가야 이제 본격적입니다만, 이 하방에 대한 어떤 탈출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가격대가 35,000원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넘어가는 어떤 시도를 지금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자, 프로그램 쪽도 오늘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고, 뭐 기관들, 개인들은 이제 사거리를 뭐 팔았습니다만, 수급상의 어떤 견주함들이 결국 이제 쇼커버링이 조금씩 계속 나오면서 올라가다가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 이게 가속화되는 어떤 부분에 이르르면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가죠. 여기 이제 4만원대고, 이 4만원대가 넘어가게 되면 장기 이제 추세선, 이 파라볼릭자가 드디어 이제 바뀌는 거죠. 파라볼릭자가 드디어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2019년도나 뭐 그 전에 이렇게 좀 추세적으로 움직였던 이 구간이
거의 한 3년 만에 다시 도래할 수 있는 어떤 가격대에 이제 접하기 때문에 이 35,000원대, 4만원대의 거래량을 진입시켜서 움직여 나가는 것은 이 많은 물량에도 불구하고 이 호재들을 반영하는 어떤 가격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냐 여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을 11월 달에 계속 이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